안녕하세요. 오늘은 벤처와 리더십 13주차 수업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하는 거는 총 15주차 수업을 합니다. 앞으로 이 수업까지 포함해서 총 3주차 수업이 남았는데요. 그 3주차 수업 중에 마지막 수업인 수업은 시험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대한 레포트가 아니라 이제 시험을 보게 될 텐데 그 시험은 15주차의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원격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시간을 이제 수업 시간이겠죠. 이제 수업 시간 내에 문제를 풀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해서 그 시간 내에 메일로 발송하는 형태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다시 이야기를 할 텐데 다음 주 영상에는 시험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이번에 하는 것도 이제 시험의 범위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시험에 대한 부분, 이제 마지막 벤처와 리더십에 대한 한 학기 동안에 배운 내용, 그리고 여러 가지 리더의 종류라든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하는 방법은 이제 시험지를 제공하게 될 거고요. 그 시험지를 미리 출력을 해서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그 시간 안에 작성을 하고 그 시간 안에 스캔이나 사진을 찍어서 메일로 보내는 형태의 시험의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시험을 보게 될 거니까 미리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보통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원격 수업을 받다 보니까 다른 수업하고 겹치는 일은 없겠지만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을 정하니까 미리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 수업의 시간은 미리 빼놓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볼 수 있게끔 하고요. 시험은 우리가 배우는 책에서 시험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했던 내용과 책에서 보고 그 부분을 이해한 형태, 거기 있는 걸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다만 이제 거기에 대한 명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 개념은 알고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시험을 보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대해서는 한번 책을 읽어보거나 영상을 꾸준히 본 친구들은 시험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험 전에 미리 공부를 해야 시험을 편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암기형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한 사람이 잘 풀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은 그렇게 볼 거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리더의 권한 위임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리더가 권한을 위임을 하게 되면 권한 위임한 리더십, 창의적인 팀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리더와 팔로워의 관계, 그리고 관리자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 권한 위임이라는 게 있는데 자기 권한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리더가 되면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 중에 다양한 부분, 리더가 되면은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은 일일까요?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일들이 많을까요? 리더는 의사결정하는 부분의 업무가 늘어난다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은 해야 되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고 끊임없이 통찰하게 되고 끊임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게끔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해서 결정하는 그런 역할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상급자로 가면 갈수록 상급자는 몸은 편한데 머리는 매우 복잡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몸이 힘들다 그러면 아직 상급자까지 안 갔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생각해 보아야 될 거는 리더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죠. 그렇죠. 리더는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그 주된 내용을 가지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이 큰 부분인데 어떠한 조직에서는 리더가 혼자서 의사결정을 다 해요. 그래서 리더가 없으면 그 회사가 움직이질 않죠. 근데 어떤 회사는 리더는 맨날 노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회사는 리더가 없어도 잘 운영이 돼. 이런 회사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 리더가 되고 싶은가요? 이러한 부분이 이제 고민인데, 리더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전지전능한 리더, 전지전능한 리더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리더인가요? 아니면 리더는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 하나만 하고 간단한 중요한 의사결정 몇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돌아가게끔 하는 형태의 리더십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초기의 리더는 이제 모든 것을 솔선수범하고 앞장서서 나가는 그러한 형태의 리더였다면 그 다음에 조직이 커질수록 권한을 위임을 해서 그 권한을 가지고 권한을 위임을 적절하게 하고 그 권한을 받은 중간 관리자 또는 중간 리더들이 그 권한을 가지고 적절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맡은 바 목표를 이루는 그러한 형태가 되는 것을 요즘에 많은 기업들이 추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조금 더 큰 리더가 되기 위한 관점에서 조금 더 큰 리더가 되려면 권한 위임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한 위임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권한을 위임을 하는 리더십. 권한을 위임하는 리더. 자신의 권한을 위임을 한다. 자, 이렇게 되는 형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민주주의. 자, 여러분 민주주의가 뭘까요? 지난 수업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민주주의가 뭐죠? 민주주의는 무엇일까요?
자, 민주주의. 권한을 위임을 한다 하는 거는 민주주의와 같아요. 그러면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다.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이거에 반대되는 말은 권한을 위임하지 않으면 독재가 되겠죠. 독재. 독재가 됩니다. 자, 그러면 독재를 하는 대표적인 데가 이제 공산주의가 독재를 하게 되죠. 공산이라고 하는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좋은 부분인데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부분은 누구나 공평하게 나눠서 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곳에서 독재가 펼쳐져요. 이해가 되나요? 약간은 언밸런스하지만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나눠줄 거야 라고 하면 좋죠. 나한테 청년 실업급여를 줄 거야 라고 하면, 청년이 일을 안 하면 돈을 줄 거야, 집에서 놀기만 해도 돈을 줄 거야 라고 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 이면에는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오죠? 누구한테는 뺏어서 세금으로 걷든지 어떻게 하든지 국영기업을 늘리든지 이렇게 해서 뺏어서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복지를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그 부분은 누군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지속 가능하느냐? 누군가한테는 뺏어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나한테 주면 좋지만 그게 영원하냐? 라고 보면 영원하지 않다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영원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그런데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권한을 위임하지 않으면 독재적인 형태의 경영 방식을 갖게 되는데, 독재적인 형태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무도 의사결정을 안 하고 독재자만 의사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독재자는 업무가 과중하게 되고, 업무가 과중하게 되면, 업무가 커지면 과로를 하죠. 그럼 과로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한테 권한을 나눠주고 권리를 주고, 거기에 따라서 그 권리를 나눠주고 그 권리에 맞추어서 책임을 지게끔 하는 부분인데, 이 책임을 지게끔 하는 부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선결이 되어야 되냐면 규정이 만들어져야 되죠. 규칙이 정해져야 돼요. 그걸 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해서 데모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세팅을 해놓고 이 법으로 규정이 된 형태에 따라서 누구나 평등하게, 법 앞에 평등하게 그 부분을 지켜내는 거죠. 수행해내는 거죠. 그래서 권한을 위임하는 리더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일정한 법,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나누어 주게 되고, 그 나누어 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법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인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적인 형태인
권한의 위임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한을 위임을 한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것이, 이 권한을 위임을 하는 것은 요즘에 급변하는 대내외 활동들이 많죠. 환경이 변화가 되고 4차 산업혁명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리고 소비자들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트렌드가 변화되고 그런 부분을 그때그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리더 혼자서 최고의 회장 또는 사장,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의사결정을 다 한다. 이건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간 관리자들한테 권한을 주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게끔 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고객 감동의 기업 이념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 하위 구성원들한테까지 의사결정을 하는 권한을 위임을 하는 그런 과정을 말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적인 그런 형태의 틀을 갖출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보다 효율적인 조직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는 형태에서 권한을 위임을 한다 하는 부분은 당연히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리더가 할 때는 훨씬 더 합리적이고 더 좋은 결정을 할 수도 있겠죠. 더 빨리. 그렇지만 권한을 위임하면 더 늦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의사결정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결정을 혼자 다 하는 것보다는 낫다 하는 것이 권한 위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권한 위임을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에서 원하는 목표, 비전, 이런 것들을 공동의 규칙으로 정하고, 이 규칙, 법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조직의 구성원들이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된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자, 권한 위임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실행하는 과정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어떠한 리더는 권한과 업무를 함께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권한과 업무를 함께 부여를 하는 리더가 이제 최고 괜찮은 형태이고, 어떠한 리더는 업무만 맡기고 권한은 주지 않아요. 반쪽짜리 권한 위임이죠. 반대로 권한은 부여를 했는데 업무 능력은 위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반쪽이죠. 권한은 사장 이렇게 권한은 부여를 해놨는데 결제는 못하게 해. 그러면 결제는 회장이 다 해. 그러면 아무것도 위임하지 않은 거와 비슷하겠죠. 그래서 가장 베스트는 권한과 업무를 한꺼번에 부여를 하는 것이 베스트다. 근데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역량이 조금 부족해도 믿고 과감하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과정이에요. 내가 그 부분을
이관을 하는데 잘 못해. 그런데도 믿고 과감하게 권한을 위임한다? 매우 어렵죠. 여러분들은 지금 그 부분이 쉬울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이 매우 어려워요. 까딱 잘못하면 기업에서 손실을 볼 수도 있고, 잘못하면 회사의 한 부서가 날아가거나 회사의 조직이 회사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매우 어렵고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한을 위임을 하면 그 위임 받은 사람이 아무래도 서툴죠. 그렇기 때문에 역량이 조금 부족해도 그것을 믿고 기다려주고 성장할 수 있게끔 지켜봐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역량이 조금 부족할 경우에 조금 부족할 경우 역량이 아주 많이 부족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조금 부족할 경우에는 그것을 참고 볼 수 있는데 많이 부족할 경우에는 큰일 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재를 발굴하는 능력도 리더한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권한을 위임하고 역량이 있는 사람, 조금 부족할 수는 있지만 역량이 있는 사람한테 맡기고 믿고 과감하게 권한을 위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리더가 권한을 위임하는데 위임하는 걸 좀 주저해요. 왜 주저할까요? 내가 권한을 위임을 하면 내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가 있을까요? 김정은이 권한을 위임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언제 쿠데타를 당할지 모르는데 김정은이 권한을 위임한다? 이런 거는 없죠. 그래서 리더가 해야 할 업무가 줄어들거나 자리를 잃어버리거나 할 거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많아요. 그래서 권한의 위임을 주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전체 모든 직원들한테 공평하게 알려주게끔 하고 공평하게 모든 직원들이 그 부분을 인지하고 따라서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매우 어려워요. 중간에 있는 관리자가 자기 업무를 그 밑에 있는 중간 관리자한테 이관을 안 해주고 권한을 위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 권한이 있는데, 내 권력이 있는데, 내 권력을 축소할까봐. 축소가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쵸? 그리고 급변하는 이제 환경 변화에 대한 저항감. 내 자리를 빼앗길 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내가 권한을 다른 사람한테 남겨주면 부하 직원에게 인정을 못 받을까봐. 내가 넘겨주면 다른 직원이 이제 나한테 관심을 안 갖고 인정을 안 해주고 내가 위임을 해준 내 밑에 있는 중간 관리자한테만 잘할까봐 그런 부분 때문에 두려워서 위임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직이라고 하는 게 수직적인 질서 체계가 있는데 이 부분이 망가져서 위계 질서가 엉망이 될까봐 못하는 거죠. 김정은에게 딱 맞는 케이스이죠. 그리고 마음의 준비가 부족하거나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자리를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자신감의 부족, 이런 부분들이 권한을 위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리더의 바람직한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돼요. 내가 없더라도 밑에서 알아서 업무를 해줄 수 있으면 좋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자기 구성원들에 대한 역량을 개발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밑에 있는 팀원들, 구성원들에 대한 역량을 개발을 해줘야 되는데, 역량을 개발해 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들이 필요하죠. 뭐 교육도 있을 수 있고, 세미나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체험도 있을 수 있고, 견학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부분들이 있어요. 다양한 부분, 구성원들의 역량을 키워줄, 뭐 멘토를 세워준다든지, 또는 컨설팅을 받게 해준다든지, 다양한 부분들을 가지고 구성원들의 역량을 개발을 해줄 수 있는데, 이런 것을 개발을 하기 위한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 리더의 바람직한 역할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전적인 기회를 만드는 기회의 창조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새로운 기회에 대해서 그 기회를 만들고 그 기회를 조직원에게, 구성원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 그 구성원이 그걸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해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성공을 하면 성취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또는 어떤 단체에서는 그런 걸 만들어 주는 건, 뭐 새로운 프로젝트가 하나 나왔다, 뭐 신제품을 하나 런칭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 그러한 기회를 맡겨보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성취감을 느끼게 하거나 구성원의 역량을 개발하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해주는 설정자 역할을 해서 내가 조직 구성원, 내 밑에 있는 구성원들한테 도전을 할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목표를 설정을 해주고, 그 목표에 따라서 일목요연하게 모든 구성원들이 같이 갈 수 있게끔 지지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에 대한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업무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리더가 바람직한 조직을 만드는 아주 좋은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리더는 어떠한 티처나 지적질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코치로서 안내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리더의 바람직한 역할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옆에서 지지를 해주고 코칭을 해주고 비전 상담자로서 상담도 해주고 어떤 목표를 설정하게끔 해주고 기회를 만들어주고 역량을 개발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기업이나 어떤 조직에서는 어떤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짧은 기간, 단기간에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부분을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그런 노력들을 인내심을 갖고 기다린다. 이런 건 너무 어렵죠. 단기간에 빨리 수익도 내야 되고 매출도 올려야 되고 성과도 내야 되고 다른 기업이 따라오는 것을 막아야 되고 다른 기업과 우리 기업과의 격차를 더 줄여야 되고 더 벌려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해야 되는 아주 치열한 전쟁통 속에서 이렇게 한다. 이거는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부분, 이렇게 어려운 부분을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상적이긴 하지만 이걸 어떻게든 실현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원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권한 위임을 위한 매트릭스가 있는데 권한 위임을 위한 매트릭스. 이제 자기 주도를 잘하는, 자기 주도를 잘 안 하는 그러한 걸로 우선 한쪽에 축을 정하고 또 한쪽은 생산 능력이 높고 낮고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권한 위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느냐 하면 이렇게 돼요. 우선 가장 안 좋은 부분이 교육을 하거나 지시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교육을 받으면 바뀌지 않죠.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는다고 바뀔까요? 많이 안 바뀔 거예요. 그냥 교육은 교육이지 하는 거죠. 지시를 받는다. 그러면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그것만 하겠죠. 교육도 시험을 본다고 하니까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과 지시만을 한다고 해서 자기주도형이 되거나 생산 능력이 높아지거나 하지는 않는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주도 혼자서 알아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되려면 조언을 해주거나 훈련을 시켜주면 그 부분이 숙달이 되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산 능력을 높이려면 동기부여를 해줘야 돼요. 동기부여를 하면 동기는 부여됐죠. 그렇지만 권한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 능력은 내가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거나 어떤 외적인 요인에서 동기부여가 됐거나 하게 되면 생산 능력이 높아지게 되는데 거기에 권한까지 위임이 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면 자기 주도성과 생산 능력까지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권한 위임을 위한 매트릭스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한 형태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나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는 이상적인 거고 그 부분을 실현을 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나중에 사회에 나가게 되면 학교까지 배웠던 걸 가지고 갈고 닦아서 숙련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평생토록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다른 걸 더 배울 수는 있겠지만 학교 다니면서 배운 부분을 가지고 응용을 해서 현실에 적용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해라 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창의적으로 팀을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우 어렵죠. 팀을 운영을 한다. 너무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팀이 잘 꾸려지면 매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팀별에 어떠한 미션이 있어야 되고 그 미션을 달성할 수 있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동기부여도 돼야 되고 그리고 권한도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구성하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의 창의성을 높이는 리더는 이렇게 됩니다. 자유로운 표현을 조장을 하고 개방적인 풍토를 조성을 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표현을 하고 자기 아이디어를 개방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진하고 문제점을 제안을 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노출하는 그런 부분들을 누구나 할 수 있게끔 조성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와 불안을 조성하는 상황을 안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또는 불안함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상황을 만들면 아이디어도 안 나오고 경직된 조직이 돼버리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팀원이 몰두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는 시간 제한을 없애야 돼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어떠한 형태의 근로계약을 할까요? 요즘의 근로의 계약은 어떻게 되느냐면 주 5일 근무합니다. 또는 6일 근무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하루에 1일 8시간을 근무를 합니다. 8시간을 근무를 하고 중간에 1시간에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은 1시간입니다. 점심시간은 1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주 40시간을 일합니다. 주 40시간을 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정해가지고 요일을 정하고 일주일에 몇 시간을 일하고 한 달에 몇 시간을 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업무를 하죠.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근로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떤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주 5일 근무를 하고 1일 8시간 근무를 하고 그럼 주 40시간을 근무를 하고 주말에는 휴식을 하고 어때요? 주말이 있고 저녁이 있고 아주 좋은 삶의 패턴입니다. 그쵸? 이것이 당연할까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는 8시간 동안 일을 하거나 몇 분 동안 쉬어야 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은 어떤 사람들의 직업에 적합할까요? 어떤 상황의 직업에 적합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로봇처럼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일을 한다 라고 하면 몇 시간 동안 내가 단순한 반복 작업을 하는 일을 할 때 몸의 강도, 노동의 강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은 어떠한 기계처럼 부품처럼 일을 하게 될 경우 단순한 노가다를 할 경우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가 디자인을 한다든지 책을 쓴다든지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생각을 해서 효율적으로 만들게 되는 어떠한 알고리즘을 만든다든지 바이오를 연구를 한다든지 반도체, 전기를 만드는 배터리, 전기를 보관하는 배터리, 우주선에 대한 연구,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한 근무 조건과 같을까요? 하루 8시간만 일하고 주말에는 쉬고 그 시간에만 생각하고 일해야지. 이렇게 해서 될까요? 밤에도 생각하고 잠자면서도 생각을 하고 차를 타고 오면서도 고민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창의적인 일에는 시간의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 5일 일하고 8시간씩 근무하고 주 40시간 일하는 게 기준이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예전에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을 보호하거나 이렇게 해서 너무 과로하게 되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만들었던 규칙이고 지금은 창의적인 부분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자원이죠. 우리나라에는 기존 자원이 없기 때문에 부존 자원이 없으니까 사람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의 어떠한 창의력 이런 부분들이 재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높이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나 불안을 조성하는 상황을 안 만들어야 되고 시간 제한이나 이런 부분을 없애야 되고 그리고 팀원의 아이디어가 형편없더라도 핀잔을 하거나 면박을 하진 않고 특정 팔로워의 의견에 편을 들거나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현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기가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아이디어가 조직에 도움을 준다고 판단되거나 좋은 결과를 낸 경우에는 포상을 해야 돼요. 표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동기부여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팀원들이 서로 아이디어를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팀의 창의성을 높이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된다 하는 겁니다. 팀의 창의성을 낮추는 리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무엇이냐면 과제로 팀원을 통제하려고 하고 가시적인 결과만을 중시하고 팀원을 비난하거나 자주 야단치고 화를 내게 된다든지 또는 어려움이 있으면 쉽게 뒤로 물러나거나 포기를 할 경우 리더의 의견에 반대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적대적으로 표현을 하거나 리더한테 약간 실망하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거나 팀원에게 직접적인 방법으로 그가 잘못한 것을 지적을 한다거나 구성원들에게 양자택일이나 예 아니오 구구하는 질문을 주로 한다거나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물어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자신의 팀과 다른 가치관이나 분위기를 가진 팀과 되도록 멀리 지낸다든지 소통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팀원들이 리더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겠죠. 이런 것도 팀의 창의성을 낮추는 리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팀원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팀원의 아이디어가 항상 리더의 아이디어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할 경우, 그럴 경우에 창의성은 제로가 된다. 여기는 제로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팀의 창의성을 높이거나 낮추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의적인 부분을 가지고 혁신을 하고 문제점을 개선을 하고 그 결과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해야지 되는 특성을 갖습니다. 자, 팔로워가 있는데 팔로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팔로워는 부하를 말하나요? 팔로워는 무엇을 말할까요? 내 말을 다 따라주는 쫄병인가요? 아니죠. 어떠한 역할의 차이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대한민국처럼 차별이 적은 나라가 적어요. 다른 나라들은 차별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인도나 이런 데 가면 카스트 제도가 아직도 있죠. 인도는 민주주의죠. 투표도 하고 하지만 거기는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어서 여러 등급이 있죠. 그래서 천민은 스치기만 해도 재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불결하게 생각을 합니다. 비단 그것이 인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북한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전체가 굉장히 그렇게 미개한 형태의 나라들로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옛날에 조선시대에 그랬죠. 노비라든지 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낮게 봤어요. 천민 이렇게 보고 그 사람하고 다기만 해도 재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멸시를 하는 그런 사회였어요. 조선시대가. 조선시대의 인구의 반이 노비였으니까 얼마나 사람 대우를 못 받으면서 살았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노비하고 양반이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자는 거의 물건 취급을 했죠. 이런 식으로 여자는 사람 취급에도 들어가지 않는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지금 그런 게 없어졌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팔로워다, 조직의 구성원이다 라고 보면 그 부분이 쫄병이거나 노예이거나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역할만 팀원이 되고 팀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직원이 되는 거지 리더와의 차이는 역할의 차이만 있는 거지 다른 부분에서는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좋은 사회에서 현재 살고 있는 거예요. 감사해야죠. 자, 리더가 제시하는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철저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좋은 팔로워는 리더가 제시하는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철저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좋은 팔로워입니다. 그리고 리더에게 직접적으로 협조하려는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 돼요. 리더한테 항상
뭐 문제가 있나? 또는 뭐 트집을 잡거나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팔로워가 리더와의 의견이나 가치관이 다를 경우 감정을 상하지 않게 부드럽고 겸손한 자세로 의견을 개진을 해서 나가야 되지 싸우려고 들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팔로워 입장에서 대안이 없는 경우 침묵하는 것이 낫다. 다섯 번째는 팔로워들은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업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자신한테 주어진 권한, 책임을 성실하게 완수를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이 좋은 팔로워, 굿 팔로워의 역할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더와 팔로워가 친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은 리더는 팔로워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소통이 필요하죠. 네, 두 번째는 평가와 피드백의 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세 번째는 조직 구성원들의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스펀지처럼 과감하게 수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조직 차원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구성원들에게는 성과를 인정하고 보상해 줘야 돼요. 팔로워는 자신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리더는 팔로워 실수에 대해서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실패를 징계로 대처하는 조직 문화를 유연하게 바꿔야 돼요. 그래서 징계를 하지 않고 그 부분을 어떻게 유연하게 그 부분이 다시 시너지가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리더와 팔로워가 친하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다 라는 겁니다. 자, 리더와 관리자의 차이가 있는데 리더는 현실 개혁에 관심을 갖고요. 관리자는 현상 유지에만 주력을 하죠. 리더는 혁신가 스타일이고 관리자는 행정가 스타일이에요. 리더는 미래에 중점을 두고 앞날을 설계하지만 관리자는 현재적이고 단기적인 현안에만 몰두를 하게 되죠. 리더는 신뢰와 휴먼 네트워크를 중시하지만 관리자는 통제 중심의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리더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지만 관리자는 관행과 규정을 줘야 해요. 리더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인식을 하는데 반해서 관리자는 직책마, 조직이나 규율을 중시하게 되죠. 리더는 솔선수범하는 마인드가 강하고요. 관리자는 주어진 명령에만 집착을 하게 돼요. 리더는 도전정신이 강한 반면에 관리자는 현상 유지에 집착을 하게 되고요. 리더는 비전과 전략을 명확하게 세우고 일하지만 관리자는 디테일은 강하지만 전체를 보는 눈은 없어요. 리더는 위험을 감수하고 기회 추구에도 도전적이지만 관리자는 위험은 회피하고 안정적인 상황만 고수하게 되죠. 리더는 무엇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만 관리자는 언제 어떻게만을 고집을 해요. 그래서 리더는 변화를 추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지만 관리자는 질서와 기준을 지키려고 고집을 하죠. 그리고 리더는 조직의 규정, 방침, 절차보다 발전적인 관점을 중시를 하는데 반해서 관리자는 조직의 규정, 방침, 절차에 집중을 하게 되죠. 리더는 정의, 공정, 절대적 가치를 부여를 하는 반면에 관리자는 규정에 위반하지 않도록만 일을 하는 것을 말하고요. 리더는 올바른 일, 정의로운 일에 집중을 하는 반면에
관리자는 아무리 올바른 일이라고 해도 규정에 벗어나면 안 하려고 하죠. 리더는 조직원들한테 비전을 제시하지만 관리자는 조직원들을 다그치고 감독하는 일에 몰두를 하게 되고요. 리더는 의지가 강하고 유능한 인지를 선호하는 반면에 관리자는 힘이 약하고 순종적인 부하들을 좋아하고 부려먹으려고 하죠. 리더는 실수를 인정하고 매사에 성실한 반면에 관리자는 관료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리더는 문제 해결 능력이 탁월하고 관리자는 문제 해결 능력이 없거나 타성에 젖어 있어요. 리더는 직접적이고 솔직하게 표현을 하는 반면에 관리자는 모사에 능해요. 잔머리가 많죠. 공작, 오타가 났는데 공작과 모사에 능하고요. 리더는 자신의 공적을 팀원한테 돌리는 반면에 관리자는 자기 중심적이고 후배들의 업적을 자신의 업적으로 만들기도 많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리더의 특징과 관리자의 특징에 대해서 보았고요. 관리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리더에 대한 부분에 조화적인 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권한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인 삶의 방식이 아닌 스스로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자기권한의 위임이고요. 대인관계 형성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부분들이 생기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도 기꺼이 수행하기 때문에 업무의 영역이 넓어지고 책임과 동시에 권한도 늘어나게 됩니다. 자기 권한 위임의 실현 방안으로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목표 설정을 해야 되고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 언행을 조심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이 자기 권한 위임을 실현하는 방안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 권한을 위임하라는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할 얘기는 더 많고 자세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스스로 자기가 자기 권한을 높일 수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가 어떻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지도 보고 자기가 목표를 어떻게 설정을 하고 지금 공부를 하는지 지금 언택트로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하니까 시간 관리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언행도 조심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이런 자기 권한 위임의 실현 스스로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레포트는 이렇게 됩니다. 토론 양식 19 해가지고 자신이 피드백을 받아본 경험을 이렇게 해서 6가지로 작성을 해보고 작성을 해서 카페에다가 올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번째 양식인데 자기 권한 위임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자신을 돌아보는 방법,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하고 있는지, 개선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개선을 하고 싶다든지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삶의 목표가 있는지, 시간 관리는 잘하고 있는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지, 언행을 조심하고 있는지,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얼마나 권한을 위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생각을 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벤처 리더십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보고 내가 얼마나 리더자가 될 수 있는지 또는 그보다도
여러분들은 다 성공을 해야 되는데 성공할 수 있는 지금 기반을 마련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공부할 수는 없겠죠. 지금 수업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런 걸 일부러 찾아서 공부할 사람이 얼마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1시간 정도 남았으니까 그 시간 동안 한번 간단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작성을 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카페에 업로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3주차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